챕터 3 반복 제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 제어라는 거는 조건 제어와 더불어서 이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이 반복 제어와 조건 제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인 만큼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오늘 하는 부분부터 잘 따라오셔야 앞으로도 수월하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복 제어와 조건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기, 그러니까 조금씩 문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잘 해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반복 제어와 조건 제어 같은 것들이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반복 제어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 제어라는 것은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 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OR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문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GB 매트릭스의 화면 중앙에 LED가 하나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근데 그 켜지는 LED의 색깔은 그냥 뭐 다 똑같은 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켜지는 색깔들이 랜덤하게 켜지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놓은 거를 보면 RGB 매트릭스의 중앙에, 즉 이 가운데 부분에 임의의 색상, 즉 랜덤으로 LED가 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켜지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켜지고, 다 켜지고 나면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하나 순차적으로 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계속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스03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 파일을 열어가지고 프로그램 이 교구도 연결해서 업로드를 해서 수행되는 거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신 다음에 어떻게 수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구는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GB 매트릭스의 LED 전멸 위치, 즉 좌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좌표는 우리가 항상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열과 행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열, 행, 그쵸? 그러면 X는 열이 되겠고 Y는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LED가 켜지는 그 하나하나의 좌표를 이렇게 테이블에 표시를 해보면, 자, 온 위치, 즉 LED가 켜질 때 X와 Y의 좌표를 쭉 숫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Y는 행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서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7777로 나와 있고요. 열만 0, 1, 2, 3, 4 쭉 해서 31까지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31열까지 다 켜지고 나면 순차적으로 꺼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꺼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좌표의 값을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 31열 7행의 LED가 먼저 꺼지고 30열 7행, 29열 7행 쭉 차례대로 해서 결국에 모든 LED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Y의 값은 항상 7로 동일하고 X의 값만 0부터 31까지 증가했다가 또 꺼질 때는 31부터 0으로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그 패턴들의 좌표를 쭉 보고 그 좌표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켜질 때는 0부터 31까지 계속 일씩 증가하고 또 꺼질 때는 31부터 0까지 계속 감소해서 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칙을 찾아낸 것처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이런 좌표를 쭉 살펴보고 그 좌표에 따라서 또 규칙을 찾아내고 반복문을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문과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스케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03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소스가 즉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드 루프까지 즉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프로그래밍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보이드 루프 안에다가 즉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총 두 가지로 음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포문이 써 있고 안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포문이 써 있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포문은 즉 0부터 31까지 계속 반복하면 하나씩 증가하면서 LED 매트리스 패널을 켜는 거고 두 번째는 끄는 거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과연 포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먼저 FOR 4라고 써주고 가로 안에다가 조건을 써주게 됩니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이 명령 블럭 안에 들어있는 명령을 수행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int라는 것은 정수형 변수를 얘기하죠. 자, 정수형 변수 p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p를 정의를 했는데 그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int p는 0이다. 그리고 세미콜론 했습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다른 명령어를 다른 조건을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가 0인데 32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고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것은 p의 값을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1씩 증가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문이 처음 딱 수행될 때 p라는 변수, 정수형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정수형 변수의 값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으로 나왔을 때 이 조건문 안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P가 0인데 P는 32보다 작냐라는 조건을 주어졌죠. 만약에 이거보다 32보다 작다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라고 하면 명령 블럭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명령 포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다음 이제 포문이 아닌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가 처음에 정의가 되고 초기값은 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조건에 만족하니까 32보다 작다라고 만족하니까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써 있는 P++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를 수행하게 되면 P의 값을 1씩 증가시키라 라는 얘기죠. P가 0이었는데 1을 증가시키니까 P는 1이 되겠죠. 그래서 P는 1인데 이 조건문을 만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명령 블럭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수행하고 나와서 또 1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는 2다. 그래서 쭉 해서 결국 언제까지 수행이 될까요? P가 31일 때까지 명령 블럭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와서 증가하니까 P는 32가 됐습니다. P는 32가 됐는데 작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펄스로 해서 반복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건식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식은 네가 지금 설정한 변수의 값이 어떠냐라는 것을 비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교 연산자에는 같은 걸 표시할 때는 는, 같지 않은 것은 느낌표 는,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작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음 할 때 보통 는 하나만 쓰는데, 는 하나만 쓰면 프로그래밍이 오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거를 나타낼 때는 는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P는 30, P는 32라고 쓰면 P가 32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 P가 0부터 31까지의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32가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결국 P가 32가 되면 사실이 되는 거고, 또 33이 되면 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주어진 값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 블럭 안에다가는 매트릭스 드로우 픽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드로우 픽셀이라는 것은 LED를 켜기 위한 명령어였죠. 그래서 그 드로우 픽셀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로우 픽셀에 필요한 그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두 개는 RGB 매트릭스의 위치, 즉 열과 행의 값이 필요한데, 열의 값은 P로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계속 1씩 증가시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갈 때마다 0,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커지지만 행의 위치의 값은 7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매트릭스.color 333 해서 LED의 색깔을 RGB로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매트릭스의 색깔을
임의 색상으로 킨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0부터 7까지의 값이 아니라 랜덤 총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를 가지고 R을 결정할 거고 G를 결정할 거고 B를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P 값이 반복하면서 계속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그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켜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블럭까지 안에 완성을 시켜서 수행 절차 체계도를 살펴보면, 자, 먼저 정수형 변수 P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 P의 값은 이제 0이기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을 만족을 하죠. 조건문의 조건이 P는 32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명령 블럭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RGB 매트릭스 패널의 드로우 픽셀을 이용해서 P,7 위치에다가 랜덤으로 LED를 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는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0,7에다가 랜덤으로 LED를 켠 것이고, 그 다음에 100ms, 즉 0.1초 있다가 뭘 했냐면 P의 값을 1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P는 1이 되었죠. 그래서 조건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32보다 작아? 그랬더니 yes죠. 그래서 내려와서 1,7에다가, 즉 1열 7행에다가 랜덤으로 LED를 켜고, 그 다음에 0.1초 있다가 다시 P의 값을 증가시키면 yes 2,7 쭉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서 언제까지요? 31까지. 그래서 31은 32보다 작은가? 예. 그래서 31,7에다가 랜덤으로 색을 켜고, 그 다음에 0.1초 있다가 1을 증가시켰습니다. 조건문에 이제 P가 32가 돼서 들어왔더니 32보다 작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yes로 왔었는데 이제는 no 해가지고 와서 반복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D를 켜는 반복문은 이와 같은 수행 절차를 통해서 0,7, 1,7, 2,7 쭉 해서 31,7까지 LED를 랜덤 색깔로 켜게 되는 것입니다. 31,7까지 켰으니까 31,7부터 차례대로 꺼 와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포문을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포문을 수행하는데 초기 값을 31,7로 해야 되니까 P의 값을 31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1로 정의를 해주고, 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여야 되냐면 0,7까지 와야 되니까 0일 때까지,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었고요. 그래서 P는 반복문을 수행할 때마다 계속 일씩 감소시켜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 절차로 표현을 해보면 P의 값은 31부터 시작해서 조건 31, P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죠. 그러면은 명령을 수행해라. 수행하고 나면 P의 값을 1 감소시켜라. 그래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30이 되겠죠. 0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수행하세요. 또 1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29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냐? 예. 그래서 쭉 언제까지 또 수행을 합니까? 0일 때까지. P는 0이 됐습니다. P는 0이 됐는데 조건문에 0하고 같냐라는 질문까지 있죠.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럼 P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죠. 그러면 펄스로 나가서 이 포문을 종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완성을 시키면 자 다음과 같이 int p라고 정의를 해주고 int p는 30일 시작값부터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데 p의 값을 한 1씩 감소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서 int p라는 애를 정의를 해주고 초기 값을 만들고 포문을 수행하고 또 다음 포문을 수행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용한 p는 p라는 애가 있고 또 여기서도 p라는 애를 사용했었죠. 둘 다 정수형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문에서 이렇게 정수형 변수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p의 값을 정수 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냥 p 값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안에 사용되는 명령문은 자, matrix.drawPixel 똑같죠? 자, 끌 건데 끌려면은 랜덤으로 막 LED의 색깔을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끈다 그랬죠? 000으로 해갖고 끈다 그랬죠? 그래서 매트릭스 컬러 색깔을 000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앞에 위치를 열행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열행의 값에 행은 항상 7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끄고자 하는 열 P만 반복문 수행될 때마다 계속 31부터 30, 29, 28, 27 쭉 감소해서 0까지 끄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정수형 변수 P를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기 값으로 31을 할당을 했죠. 그래서 31이 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쵸. 예 해갖고 31,7 위치에 LED를 끄게 된 거고 그 다음에 0.1초 기다렸다가 희의 값을 또 1을 감소시켰습니다. 31이었으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30 감소를 했고요. 역시 조건을 만족하니까 30,7의 위치 LED를 끄는 명령을 수행하게 됐고 0.1초 있다가 또 1 감소해서 쭉 반복해서 결국에는 모든 켜져 있는 모든 LED를 다 끄고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